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아이가 고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전날 회식을 한 신랑이 늦잠 자는 것을 깨우지 못하겠다며 오늘 병원에 못 가겠다고 한 시어머니와 연을 끊어버린 당찬 며느리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결혼 7년차 직장맘입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신랑은 작은 회사의 영업직에 있습니다. 시집살이를 심하게 겪으신 분들의 글들을 읽고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일을 여기에 써보려고요. 신랑과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사랑을 키워오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과 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잘 맞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술을 좋아하는데 신랑도 술을 좋아해서 그 점도 참 좋았고요. 저는 이남이녀 중 막내로 자랐고 신랑은 외동입니다. 외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이기적인 면도 별로 보이지 않고 배려심도 크고 해서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만났을 당시 둘 다 홍기가 찬 나이이기도 하고 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처음 뵈었을 때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은 두 분 다 소소한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약간 공주 스타일이시긴 했지만 저에게 별다른 터치는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시아버님은 저만 보시면 예뻐서 죽겠다는 분이셨어요. 제가 참 복받은 거라고 생각했죠. 저희 집에서도 신랑을 마음에 들어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시댁과 친정 모두 20분 거리에 가까운 집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이들 싸우기도 하고 결혼 비용 문제로 다투는 경우도 많다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난하게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는 곧바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고 얼마 전에 딸을 낳아 현재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 시부모님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친정은 저희 언니 오빠가 결혼을 해서 먼저 태어난 제 조카들이 있어서 친정 부모님은 약간 무덤덤하셨는데 시댁에서는 신랑이 외아들이고 첫 손주라서 그런지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첫 출산이었지만 저는 진통을 하고 4시간 만에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시부모님이 병원으로 오셨는데 시아버님은 병원 신생아실에 아이를 보러 가는 것보다 먼저 입원실에 있는 저를 보러 오셨어요. 오셔서 저에게 우리 딸 아팠지? 무서웠지? 힘들었지?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시며 자상한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시아버지의 자상함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더랬습니다. 반면에 시어머니는 제 입원실에는 안 오셨어요. 신생아실에서 아기만 한참 보시고 병실에 오셨던 시아버지를 기다렸다가 그 길로 돌아가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서운하더라고요. 산부인과에서 퇴원을 하고 조리원에 갔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부터 제가 아이를 낳고 나면 산후조리원에서 퇴원을 하고 한 달간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해주고 그 이후에는 시어머니께서 육아를 도와주신다고 했었어요. 조리원에서 퇴원을 하고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해준다고 매일 저희 집에 왔었어요. 엄마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휴직을 하고 와주었습니다. 엄마는 와서 아이도 봐주고 살림도 해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와서 육아와 살림을 도와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손자가 너무 보고 싶으시다며 계속 오셨습니다. 신랑은 영업직에 있어서 술자리가 많았습니다. 임신 전에는 저도 술을 좋아해서 신랑과 집에서도 술도 자주 먹고 했었는데요.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모유 수유를 해야 해서 그동안 술을 하나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술을 먹지 못하는 동안 신랑은 회사 일로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면 술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영업직이라서 그런지 일주일에 2~3번은 술자리를 갔다가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100일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날 신랑은 금요일에 늦게까지 술을 먹고 시댁으로 가서 잤습니다. 술자리에서 취하거나 너무 늦게 되면 시댁에 가서 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가 계속 보채고 울길래 안아봤는데 몸이 뜨겁더라고요. 체온계로 열을 재어보니 열이 38도가 넘었어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시어머니도 친정엄마도 오시지 않아 혼자 당황을 해서 신랑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날 술을 먹고 늦게 자서 그런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신랑을 깨워달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곤히 자고 있어서 깨우기가 그렇다고 하시면서 무슨 일이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열이 38도가 넘어 지금 당장 응급실을 가야 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신랑이 시댁에서 일어나서 곧바로 오더라도 20분 정도 걸리겠지만 저는 신랑이 오면 바로 가려고 정신없이 아이 병원 갈 준비를 하고 아파트 입구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신랑이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통화한 지 30분이 지났는데도 신랑 차가 오질 않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신랑 출발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땡땡이가 지금 곤히 잠들어 있어서 오늘 병원에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시어머니 이 말에 제가 평소에 욕이나 비속어를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시어머니를 향해 개, 샹, 년 이런 욕들이 튀어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내 옆에 있었으면 시어머니 머리카락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병원에 못 갈 것 같다니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손자가 열이 올라 얼른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 병원에 가건 말건 숙취로 자고 있는 자기 아들을 가여워서 못 깨우겠다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정말 머리카락이 쭈뼛 서도록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얼른 병원에 가야 하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저희 부모님이 응급실로 와주셨어요. 응급실에서 정신없는 와중에 아이 피검사를 하고 해열 주사를 맞으니 다행히 좀 있다가 열이 내리더라고요. 첫 아이라 정말 긴장도 많이 하고 많이 놀랐는데 그냥 열감기이니 너무 걱정 말라는 의사의 말에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열이 내리고 정상 체온이 되고 해서 처방전을 받아서 응급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집에 돌아온 시간이 오후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때가 되어서야 신랑에게 자다 깬 목소리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집에 온다고요. 그리고 좀 있다 집으로 신랑이 왔습니다. 오더니 친정 부모님이 와 계신 걸 보고 무슨 일이시냐며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 얘기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얘기도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있었던 일을 신랑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은 그랬냐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니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왜 안 깨웠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신랑 혼자 방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화를 내고는 나와서 친정부모님께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는 아이를 계속 안고 있더라고요. 신랑이 방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화를 내는 것에 제가 신랑에게 화가 난 것은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친정부모님이 댁으로 돌아가시고 신랑에게 앞으로 시어머니 아이 자주 뵈러 안 오셔도 되니 집에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 볼 생각도 말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신랑에게 물어봤어요. 제 표정과 말투에서 흐르는 분위기를 신랑이 느꼈는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넘어갔어요. 그 다음날 오전에 시아버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다짜고짜 어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집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출산했을 때 아이보다도 나를 먼저 보러 오셔서 수고했다고 하셨던 시아버님의 자상함이 진심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고열이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술 먹고 늦잠 자는 아들이 짠해서 깨우지 못하는 시어머니에게는 우리 아이를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게 나갈지를 모르셨는지 시아버님은 말을 더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도 오늘 저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를 오지 말라고 한 저에게 너무한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사과를 했어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대단한 며느리라며 시부모를 가르치려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른으로서 그런 식으로 비꼬듯이 말하는 거 나쁜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부 이혼시키고 싶으시지 않으시면 시어머님과 저희 집에 오시지도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시며 그때서야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음이 풀리면 연락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럴 일 없을 것 같으니 기대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야 했는데 시아버님에게 대신 얘기를 했더니 화가 하나도 안 풀리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거 같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봐가 얘기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시어머니 용서하기를 재촉하거나 너무한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려면 이혼을 각오하고 그런 얘기 해야 할 것이니 개념을 확실히 머릿속에 챙겨 넣어두고 있으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분이 덜 풀려서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만 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전화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안 오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서 어머니께 분풀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고 남편이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제가 처음에 시어머니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때 기분이 나빴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 새끼 아프다는데 자기를 깨우지 않은 엄마에게 자기도 서운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부모님과 연락도 하지 않고 인연을 끊고 있습니다. 아들 많은 시댁 집안에서 시부모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딸이었는데 둘째도 시부모님은 보지 못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종종 신랑에게 저와 만나서 오해를 풀고 싶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한 것 같아도 저는 기다리려고 합니다. 시부모님이 저와 오해를 풀고 싶다고 하신다는 말씀이 사과를 하고 싶다는 말씀으로 바뀔 때까지요. 시부모님 세대 분들이 아랫사람에게 사과를 하는 것에 인색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 자존심에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기 싫으시다면 그냥 저는 평생 이대로 살려고 합니다. 며느리로서 제가 너무한다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그 정도면 시부모님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이제 다시 왕래를 하라고 하실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영부영 넘어가서 또 같은 일이 발생해서 우리 부부 사이도 나빠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못된 며느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니님이 정말 쉽게 넘어가 주시면 철없는 시어머니가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쓰니님은 못된 며느리가 아니라 똑 부러지는 며느리입니다. 멋지십니다. 일신사는 쓰니님의 확고한 기준에 따른 행동을 지지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